어떻게 하면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영어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관련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영상을 먼저 봐야 될지 좀 막막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 말하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영어나 어떤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건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레벨이 올라가면 좋으련만 시간이 지나도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내가 배운 만큼 바로 성장하고 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미친 듯이 쉼없이 달려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양력을 받아서 그 무거운 고체 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어가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요 왕초보 시절에 내가 날마다 듣고 따라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입으로 영작도 해 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발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원히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이 과정을 묵묵히 활주로를 달릴 만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혹은 그런 시스템을 갖출 만큼 그렇게 영리하게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왕초보에서 초급,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왕초보만 벗어나면 양력을 받아서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초급, 중급, 고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나 멘토의 도움이 필요한 구간이 바로 이 왕초보 활주로를 달리는 이 구간이에요. 같이 달릴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초보 시절에 독학하고 중고급 시절에 혼자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가뿐하게 영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원어민 수업을 듣는다든가 화상 영어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돈은 이 왕초보 때 써야 된다는 거. 영어 말하기를 잘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회화를 잘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원어민이 A라고 말했는데 내가 B라고 순발력 있게 받아치면서 말하면서 발음이나 유창성도 꽤 괜찮아. 안정적이야. 이걸 보고 우리는 영어 좀 한다. 대화가 핑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말하기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어 말하기 실력은 바로 스피치 실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분 동안 길게 영어로 내 생각이나 내 논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어 말하기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영어 회화는 일종의 다이얼로그예요. ABAB 다이얼로그는 초급자들도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속도로 그 원어민이 또 내 속도 맞춰서 천천히 말해주면 충분히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면 conversation이죠. 어떤 주제를 두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조금 긴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conversation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이렇게 초급에서 중급 정도 되면은 conversation 정도 할 수 있어요. 스피치 측면에서 보면 중급 정도 되면 describing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an airplane? 비행기가 뭐야? 그럼 그 비행기를 describe 하는 거예요. An airplane is a flying machine that has two wings and has four or six engines, big engines. It can carry people or cargo all around the world.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어떤 사건의 전개를 스텝 바이 스텝 설명을 하는 이런 능력, 이것도 중급자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말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말하기는 아무래도 스피치겠죠. 이 스피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스피치겠고, 한 10명 정도 되는 팀원 앞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스피치의 일종이고요. 독서 토론 같은 그런 모임에 가서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스피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어 말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스피치 형태예요. 그러니까 스피치는 단순히 영어 발음이 좋고 유창성이 좋아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말하는 그 스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 생각. 그래서 스피치까지 잘하려면 사실 스피킹 실력뿐만 아니라 라이팅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글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까지 가기에는 그게 중고급 수준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왕초보다 그러면 스피치는 잠시 뒤로 제껴두시고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요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영어 회화책도 여러분들 다양한 종류의 영어 회화책이 있는데 나와 직결된, 내 생활과 직결된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은 회화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어 회화책을 제 아무리 외운다 하더라도 써먹지 않으면 그냥 다 없어지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이제 영어로 말을 거는 연습을 했을 때 사용했던 책들이 히플러님의 헬로 베비 하이맘 그 책도 있지만 홍현주 박사님이 내신 엄마표 생활영어 회화사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사전이란 말이 딱 알맞을 정도로 굉장한 양, 방대한 양을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코딱지 파지마 라는 주제의 회화가 있다고 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Mom, look at my booger. 엄마 내 코딱지 좀 봐.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짓이죠. Oh my, it's gross. 야 더럽다. Stop picking your nose. 코 좀 그만 봐. What should I do with this booger? 이 코딱지 어떻게? 하면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with this booger? Clean it off. Clean it off with a tissue. 티슈로 닦아야지. Why are you giving it to mommy? 야 그걸 왜 엄마한테 줘? It wouldn't come out, mom. 엄마 코딱지가 안 나와. Don't pick your nose in front of people. 야 사람들 앞에서 코 파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낭독을 해서 유창하게 읽는다. 낭독이 안 되면 당연히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낭독을 우선 해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왕초보 분들은 빠른 속도로 휘리릭 이렇게 낭독이 안 돼요. 발음상으로도 어려운 난관들이 많고 또 하나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고 문형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look at my booger 이거는 이제 명령문이죠. It's gross. it이 주어고 is가 비동사고 gross 형용사 이런 형태 이 형식의 문장이에요. 그 다음은 stop picking your nose 역시 명령문인데 여기서 왜 picking을 쓰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what should I do with this booger? 의문문이 나와버렸네. 또 문형이 바뀌었어. clean it off. 왜 clean it 이라고 안 하고 clean it off, off라는 전치사는 왜 넣었을까?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왕초보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문형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왕초보분들한테는 이 영어 회화책 자체도 굉장히 챌린징해요. 어려워요. 낭독하기도 어렵고 문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머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이런 영어 회화책도 문장 하나하나가 챌린지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패턴 영어예요. 패턴 영어라는 것은 문형이 똑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 같은 문형의 영어 문장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문형이 명령문에서 평서문으로 다시 뭐 의문문에서 감탄문으로 막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가정문 나오고 뭐 동명사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같은 포맷의 영어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 영어는 사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봄살이랑 같이 수업할 때 해커스 왕초보 패턴 책으로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영어도 성격상 나는 이 문장도 파헤치고 싶어. 개운하지가 않아. 잘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문법책을 추천해요.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법책 들여다보기도 싫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책은 문법책을 봐서 내가 속 시원히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다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 전 단계로 저는 이런 패턴 영어와 그리고 문법책을 추천을 드리는데 문법책도 그냥 우리나라 입시용 문법책 말고요. 원어민이 쓴 원어민이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어 문법책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문법책은 일종의 패턴을 알려주는 원어민이 만든 패턴 영어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rammar in Use, 세이펜이 있어서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서 요즘엔 더 편해졌더라고요. 패턴 영어나 문법책을 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패턴 영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understand. It's hard to say goodbye. It's hard to choose. 이렇게 it's hard to do something, 뭐뭐 하는 게 어려워 라는 식의 it's hard to 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동사만 바뀌죠. 이 해커스톡 같은 패턴 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표현 아주 많이 쓰죠. It's easy to do something. It's hard to do something. It's difficult to do something. 패턴 영어는 굉장히 안전한 왕초보들이 실패감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도 그 원어민 저자가 쓴 영어 문법책, 아까 소개로 드렸던 Grammar in Use 같은 책들을 보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뭐뭐라 카더라. 우리 뭐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뭐뭐라던데, 뭐뭐라 카던데 이런 표현. It's said that she works 16 hours a day. It's said that she works 16 hours a day. 아, 그 여자 하루에 16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 일을 한다고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it is said that 이런 문형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She is said to work 16 hours a day. She is said to work 16 hours a day.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it is said that the company is losing lots of money. It is said that the company is losing lots of money. 그 회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렇다고 들었어. 뭐 그렇다 카더라.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역시 주어를 the company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The company is said to lose lots of money. 이런 식의 문형이 이제 Grammar in Use 같은 영문법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실용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It is expected that. 이것도 얼마나 많이 쓰여요. It is expected that the COVID-19 will end soon.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난다고 기대된다. It is expected that. 그런데 이 Grammar in Use도 영어 말하기 교재로서 나의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재로 탈바꿈하려면 입으로 낭독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원어민의 소리를 세이펜 찍어서 듣고 따라하고 또 녹음까지 해서 쉐도잉까지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영어 스피킹 교재가 돼요. It is expected that the COVID-19 will end soon. 그럼 주어를 만약에 COVID-19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COVID-19 is expected to end soon. 이렇게요. The COVID-19 is expected to end soon.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 영어나 문법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좀 나중에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너무 쉬우면 흥미를 잃습니다. 패턴 영어가 되게 지겨운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패턴 영어를 계속 듣고 따라하고 쉐도잉하고 입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패턴 영어를 계속해서 귀로 듣고 입으로 훈련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발음의 정확성 그리고 속도감 있는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교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패턴 영어의 구성을 보면 단어와 그 단어들의 조합인 문장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It is hard to believe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 왕초보라고 가정을 할 때 hard 이 발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으세요? It is hard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영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강세, 어디에 강세를 뒀느냐? 또 하나는 음절이에요. syllables라고 하죠. 그래서 hard라는 발음도 영어로는 hard, 이름절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음을 표기하면 hard, 이음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It is hard to believe 라는 문장을 유창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 단어가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입에 완전히 굳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hard 이 발음 우습게 하시면 안 되고요. hard 아니고 hard. It is hard to believe. 영어로는 believe 완전 다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연습할 때는 우선 강세가 believe, 이음절에 강세가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단어 외울 때 반드시 강세 표시해요.
그죠? 지금도 강세 표시해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거나 아니면 음절이 굉장히 많아서 강세가 두 군데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반드시 표시하고 그걸 입으로 내는 연습을 한 10번, 20번은 하거든요.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이 단어 벽돌을 쌓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하게 연습을 따로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기 전에. 그래서 hard, hard, believe, believe, explain, explain, understand, understand, goodbye. 여러분들 goodbye 아니고요. 그예요. 그쵸? goodbye, goodbye. choose, choose. 장음절이고 단어 하나하나의 벽돌이 내 입에서 정확하게 다 쌓였다. 그때 이제 문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It is hard to believe. 그런데 문장으로 읽어줄 때 또 중요한 것은 억양이에요. 어느 곳을 높이고 어느 곳을 낮출 것인가. 그래서 원어민의 소리가 필요하죠. 그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따라해야 되니까.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It's hard. 끊어주셔야 돼요. It's hard. 어려워. It's hard. 왜 뭐가 어려운데? To believe. 믿는 게. It's hard. 잠깐 쉬고 to believe.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understand. It's hard to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이거로 한 20번 연습하고 It's hard. It's hard. It's hard. 이거로 한 20번 연습하고 그래서 It's hard to say goodbye. It's hard to say goodbye.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단어벽돌은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나 강세 요거를 입에 익히는 거라면 문장벽돌은 유창성, intonation, 이 흐름이 길어져도 영어스럽게 나오는 그 유창성을 익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유창성은 속도예요. 속도가 나도 그러니까 fluency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accuracy도 놓치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와, 저 사람 영어 발음 너무 좋다. 영어 말 되게 잘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발음과 유창성을 사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무시하면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활주로 달리다가 멈춰요. 왜냐하면 내가 듣기에도 너무 영어 같지 않고 별로거든. 내 영어 낭독 소리가 혹은 내가 말하는 영어 소리가. 그래서 이 발음, 정확한 발음과 유창성을 갖춘 단어 벽돌과 문장 벽돌 쌓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패턴 영어 백날에도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문장들이 내 입에서 잘 낭독이 돼요. 이제 나는 발음이나 유창성 좀 갖춘 것 같아. 스킬이 좀 입에 익었어요. 하지만 이 문장들이 약간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유는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써먹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써먹어 볼 수 있고 자꾸자꾸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교재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길게 말하는 연습을 그런데 영어로 길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들이 시중에 또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교재 중에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Attention all passenger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all passengers are required to wear masks, and those without masks will not be allowed to board the train. Also, please avoid talking which causes discomfort to other passengers in the train, and keep strict personal hygiene practices including washing hands and using sanitizer. Thank you.